그 피신청인. 자, 피신청인은 아까 제가 위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경찰청장. 자, 경찰청은 그냥 요지부동이에요. 그래서 뭐 운전자가 외부로 노출되는 이거 많이 보셨죠? 예, 뭐 이륜차의 일반적인 사고 위험성. 그다음에 고속도로 통행 허용 뭐 여부야 2010년도 막 그 쌍팔년도가 아니라 2010년도 자료, 2014년도 자료. 아유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국민인식도 그다음에 최근 헌법재판소 판결 뭐 보였고 이륜차 사고 건수 많고 일부 이륜차 운전자들의 낮은 준법 의식 위험한 운전 행태의 국민 우려 통행 금지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라는 게 이제 우리 경찰청의 입장입니다. 예. 그리고 그래서 뭐 향후 이륜차의 사고 위험 요소, 치사율 등이 일반 자동차 수준으로 감소하고 운전 행태 등에 대한 인식이 개선. 아니 근데 운전 행태 나 열받네 또. 운전 행태는 뭐 이륜차만 안 좋나요? 지금 안 좋은 거는 그냥 모든 차가 다 안 좋은데? 그러니까 모든 차를 통행 금지 시켜버리든가 그럼 진짜. 아, 또 이게 또 열받네요. 하다 보니까. 대국민 설문조사 연구기관 뭐 의견 등을 종합해서 근데 이런 말은 조금 그래도 약간의 성의를 보였어요. 뭐 전문가의 의견 등을 종합해서 배기량 등에 따라 전용도로 등에 대해서의 단계적 통행 허용을 검토하겠다. 어쨌든 지금은 통행 금지 유지하는 게 타당한데 검토는 하겠대요. 조금 그래도 제가 알기로 어쨌든 뭐 경찰청이 지금까지 그 특히 지정차로 관련돼서 이렇게 내놓은 그런 입장이나 이런 거 비교했을 때는 처음으로 뭐 검토는 하겠다라는 말을 꺼내놔가지고 고마워해야 될지 여기 좀 체크해놔야 되겠다. 검토는 하겠다고 합니다. 네, 검토 일단 요거 체크해야 되겠다. 근데 이거 뭐 편집하는 게 뭐 좀 있었던 것 같은데 뭐 아무튼 지금 제가 그거 할 건 아닌 것 같고 어 그래서 요 검토하겠다라는 게 나왔고요. 자 사실관계. 자 이제 이게 약간의 솔리쌤님 검토하겠다 안 하겠다. 그쵸? 검토하겠다라는 거는 지금은 안 하겠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 검토하겠다. 요거 되게 예리한데요. 솔리쌤이 이렇게 이걸 알아듣는단 말이야? 예리하십니다. 검토하겠다는 지금은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경찰청의 입장인 것이고 그래서 다시 계속 보겠습니다. 사실관계. 자, 권익위가 이제 나름 어쨌든 작년 12월에 우리가 신청하고 나서 그쵸 생각을 해볼게. 네, 작년 12월에 권익위가 이 사건을 접수받고 나름 제가 보기에는 권익위가 나름 뭐 그래 성의를 보였어요. 그래서 우리 쪽 신청인 우리예요. 우리 논리를 좀 정리를 했어요. 이게 이제 저희가 주장했던 논리입니다. 일반 도로가 전용도로보다 더 혼잡하다고 하고 전용도로 통행하지 못하면 이륜차 운전자들이 일반 도로 이용하게 돼서 일반 도로 혼잡도가 오히려 가중돼서 원활한 교통 흐름 져야 된다. 그다음에 운전자들은 이런 뭐 그 자동차 전용 도로는 소음 저감 그런 펜스 같은 게 있는데 주택이 밀집한 도심 지역을 가고 싶지 않은데도 어쩔 수 없이 막 가게 되다 보니 일반 도로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오히려 더 시끄러워진다. 그렇잖아요. 한 30대만 가도 될 것을 70대의 이륜차가 막 지나가니까 도심으로. 그래서 소음으로 인한 그런 지역 주민들의 피해도 오히려 가중된다. 그 다음에 최근 3년간 예를 들어서 이번에 부산 지역의 라이더들이 열심히 참여해 주셔서 제가 이번에 신청을 주무대를 부산으로 잡았었는데 보면 이런 그 교통사고 경찰청의 타스 이런 분석 자료들을 보면 대부분의 교통사고 특히 그런 중상사고 사망사고는 다 거의 99% 전용도로가 아니라 일반 도로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륜차 운전자들은 일반 도로, 그러니까 더 안전한 전용 도로를 놔두고 일반 도로로 갈 수밖에 없어서 생명권 침해받고 있다. 그리고 OECD 가 있고 이건 너무나 뭐 하여튼 우리나라만 유일하다. 못 가게 하는 데가. 그다음에 이륜차 운전자들은 주요 지점들을 연결하고 있는 이런 자동 전용 도로가 아니라 일반 도로로 우회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 경우에 훨씬 다 거의 절반 그러니까 1시간 걸릴 거리를 1시간 반 걸리고 30분 걸릴 거리를 심지어 뭐 1시간 30분 걸리기도 하고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그냥 좀 러프하게 운행 시간이 훨씬 더 소요되는 경우가 있어서 부당한 차별이다 이거는 30년 넘게 이게 91년도에 전용도로 통행 금지가 된 이후로 30년 넘게 규제가 계속되고 있다. 실효성에 대한 분석은 없다. 제 말에 틀린 내용이 있나요, 여러분? 나 자꾸 궁금하네. 그래서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도 뭐 이제 전용도로 통행 그 헌법소원 사건에서 일률적 통행 금지는 좀 입법적 개선 필요하다라는 보충 의견도 제시했다. 하여튼 너무 많아. 여러분들이 하여튼 계속 이게 제가 지금 다 제출했던 자료들을 지금 이렇게 쭉 정리를 했어요. 그랬던 거고. 근데 여기 이상하다. 약간 왜 이렇게 갑자기 흐름이 좀 이상하네? 신청인 주장이 나오고 가. 나. 요게 나부터는 이게 저기 경찰청 주장을 정리한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내무부 치안국 뭐 이런 거 그래서 91년도에 금지됐다 나무 위키 하여튼 뭐 그리고 이륜자동차 통행금지 헌법조원 5차례 뭐 이런 거 하여튼 이게 뭐냐면은 어쨌든 국민권익위의 담당 조사관님이 열심히 정리를 하셨어요 이렇게. 그래서 보니까 2014년에 배포한 보도자료도 찾아보니까 국무조정실에서 전용도로 통행금지 해제 검토했는데 중장기 검토 불수용 건으로 분류된 적이 있다. 그 다음에 김땡땡 등 12명이 이런 법률 개정안을 제안했는데 이거 그거네. 2019년이면 김학용 의원이 260cc 초과 대형 이륜차에 자동차 전용도로 통행 법률 개정안 제안했지만 바로 이게 제가 좀 아쉬운 지점인데 2019년 10월에 법을 발의하고 그 다음 해 5월에 임기가 끝났어요. 그래서 너무 늦게 발의를 했죠. 그랬던 것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뭐 이렇게 이런 논의가 있었다. 그 다음에 도로교통공단에서 교통사고 분석, 뭐 이륜차 사고 건수는 2013년까지 꾸준히 감소했으나 뭐 다시 감소했다. 2018년 치사율은 뭐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뭐 그걸 얘기하는 거네. 이륜차의 치사율이 높다. 뭐 그러니까 높으니까 우리는 더 안전한 도로로 가게 해달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모터그래프라는 곳에서 여기가 이제 매거진인데 2020년에 홈페이지 SNS에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륜차 고속도로 통행 금지한다는 의견이 60, 뭐 하여튼 뭐 여론은 좀 그렇다. 금지해야 된다는 의견이 더 많았다라는 그 근거네요, 보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 권익위원회 조사관님이 확인했고 관련 부서에 전화로 또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요거 좀 재밌더라고요. 운전면허 소유자가 3,400만 명인데 이중 소형 운전면허 소유자는 67만 명이래요. 그러니까 운전면허 소지자에 비해서 이중 소형 운전면허 소지자는 되게 조금이다 라는 그런 것도 조사하셨더라고요. 그리고 도로교통공단에서 2022년 12월에 발행한 위험행동 특성 분석 연구에 따르면 뭐 배달 이륜차 안전운전 여부에 대해서 그러니까 설문조사 안전운전 하고 있냐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그러니까 배달 이륜차의 안전운전 여부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되게 안 좋고 사고 위험성이 높고 뭐 그런 어떤 안 좋은 여론이 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서 2023년 작년 12월 기준으로 자동차 전용도로 현황을 도로관리청에 요청한 결과
도로관리청에서 자동차 전용 도로는 217개다 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005년 이후 지정 해제한 자동차 전용 도로 6개 도로, 요거 어딘지 확인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에서 사람이 막 엄청나게 죽어나갔는지 아닌지, 아닐 것 같은데 확인해 봐야 되겠네요. 아무튼 그렇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 이제 권익위원회에서 이륜 자동차의 자동차 전용 통행 이게 올 초에 했던 이제 의견 수렴도 해봤어요. 우리가 열심히 참여해서 자 설문조사 응답자 중 이륜차 운전자가 85.8%. 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네, 많이들 참여하셨더라고요. 하여튼 열심히 이렇게 참여하신 우리 모두에게 서로 박수를 보내줍시다. 네, 설문에 이렇게 참여하신 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이렇게 참여해야 돼요. 그래서 이륜차 운전자가 어쨌든 열심히 지금 설문조사에 응했다. 설문을 올려봤더니 막 거의 85%가 몰려와가지고 답변을 했다라는 거고. 근데 이제 어쨌든 일반 자동차와 이륜 자동차 운전의 위험성 동일하다는 의견이 뭐 이랬고, 이륜 자동차를 운전하지 않는 자 중 일반 자동차와 이륜 자동차 운전이 동일하다. 이거는 크게 의미 없는 하여튼 답인 것 같은데 어쨌든 설문 이런 걸 했다. 자동차 전용도로 통행 허용하는 방식에 관해서 배기량에 따른 통행 허용 확대 선호한다는 의견이 과반수였다. 이렇게. 그리고 기타 의견 되게 많을 거예요. 교통 단속 열심히 해야 되고, 자동차 전용도로 통행 허용하더라도 교통 단속 해야죠, 당연히. 안전운전 교육 강화해야죠, 당연히. 그래서 안전장치가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 너무 좋은 의견입니다. 우리 앵그리 라이더 여러분들의 아마 의견이 여기에 지금 쓰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배달용 이륜차를 별도로 구분하는, 그러니까 유상 운송과 일반 레저 라이더들의 어떤 별도 분류 시스템 구축을 할 필요가 있다. 다 의미 있는 그런 기타 의견들이 이제 제시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위원회 의견 수렴 결과는 그래서 사항 자항의 설문조사와 함께 참고할 필요가 있다. 사항 자항 위에 있었던 요거 예전에 했던 거 인식 조사 도로교통공단의 하여튼 결국 설문조사 이런 게 결국 국민 여론과 관련이 있으니까 뭐 국민 여론 그다음에 이번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사한 이런 것들을 이제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참고할 필요가 있다. 자, 그리고 우리 위원회, 우리 권익위원회가 올해 초에 도로교통공단 교통과학연구원에 대해서 실제 조사를 했대요. 그러니까 나름 제가 봤을 때 권익위는 열심히 일단은 들여다봤다는 거를 제가 일단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륜 자동차 운전의 어떤 위험성을 나타내는 통계 자료는 뭐 교통 발생 건수 이런 다양한데 운전의 위험성 검토할 때 다양한 요인 종합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만한 소리인 것 같고요. 하여튼 치사율은 일반 자동차에 대해 높은데 이거 좀 아쉬운 지점이에요. 이륜 자동차 제도와 관련해서 나라마다 뭐 특수한 그러니까 당연한 소리를 이렇게 쓰는 건 나는 좀 지면 낭비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요인 검토해야 되고 최근 도로교통공단에서 수행한 연구 자료에 뭐 어쩌라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일단 뭐 취지가 뭔지 모르겠는 어쨌든 교통과학연구원의 실질조사 결과가 하나 있었고 다시 이제 우리 위원회 권익위원회가 이번에는 또 이거 위에 실질조사 도로교통공단 교통과학연구원 다른 데구나. 위에 거는 도로교통공단이고 도로교통공단 또 여기도 실질조사란 거예요. 한국교통연구원도 있네. 한국교통연구원에 대한 실질조사. 그래서 통행 허용하기 위해서는 찬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위에 찬반 주장이 있었잖아요. 실증 연구 자료, 시범 운영 결과 등이 그렇지. 이게 맞지. 한국교통연구원이 위에 그 도로교통공단 교통과학연구원보다는 훨씬 그 말이 되는 의미 있는 의견을 줬네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 하나만 하는 소리를 잔뜩 써놨고 위에 도로교통공단
문제야 여기 보니까. 반면에 한국교통연구원은 전용도로 통해 허용하기 위해서 실증 연구 자료나 뭐 시범 운영 결과 등이 필요하다. 자, 이륜 자동차 사고 위험성은 안전장비 문제보다는 뭐 법규 위반, 그렇죠? 안전장비도 중요한데 법규 위반, 운전 행태에서 발생한 경우가 많은 것은 맞아요. 제가 봐도 그런 것 같고 그 외국의 이륜 자동차 제도와 비교할 때 나라별 이륜 자동차 사용용도 관리 기준, 그다음에 기준의 세부화 등 여러 요인을 함께 검토하는 거 필요하다. 그렇죠. 맞고. 그래서 우리 요거 그래서 교통연구원은 의미 있는 의견을 줬어요. 보니까 교통연구원 네 칭찬합니다. 음, 네, 그쵸? 실증 연구 자료. 요게 되게 엄청 중요한 내용이에요. 어, 실- 홍용하기 위해서 실증 연구. 근데 사실 실증 연구 자료는 해외에 엄청 많아. 물론 도로가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고 뭐 그래도 도로가 다들 비슷해요. 또 한편으로는 뭘 막 그렇게 다르지 않거든요. 물리적으로 그렇잖아요. 같은 아스팔트를 쓰고 비슷한 차포 도로 폭을 하고 약간의 신호 체계나 이런 게 좀 다를 뿐인데 어쨌든 실증 연구 자료는 해외에 되게 많이 있을 텐데 우리나라에서도 실증을 해보자. 네, 그런 의견을 줬어요. 유의미한 의견이 나왔고 그래서 이제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관님은 자 신청인 우리 저한테 자 전용도로 허용과 관련해서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임을 안내했다. 네, 저한테 그런 말씀하셔서 저도 압니다. 법률 개정이 필요한데 법률 개정을 하도록 권고를 해달라라는 취지였잖아요. 원래 근데 안내했었고요. 통화도 했었어요, 제가. 그래서 저는 위원회가 담당 기관인 경찰청에게 법률 개정 검토할 수 있도록 권고해달라는 취지라고 제가 말씀드렸었고요. 그래서 관계 법령이 이렇게 있고 이거는 뭐 판단 내용. 자, 그래서 이제 판단 내용이 나와요. 전용도로 통행을 허용하기 위해서는 도로교통법 63조 개정이 필요하고요. 신청인 저는 우리 라이더들은 국민권익위가 피신청인인 경찰청에게 법률 개정을 검토할 수 있도록 권고해달라는 취지 주장하고 있는데 국민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행정 기준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게 할 수 있는 다른 고충 민원과 달리 이 민원은 도로교통의 안전을 목적으로 한 일반적인 금지 해제를 내용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금지의 해제 뭐 맞는데 63조에 규정돼 이렇게 해제 일반적인 통행 금지가 해제되기 위해서는 불합리성이 명확하고 명확한데 통행 금지를 해제할 필요성과 시급성이 더욱 엄격히 요구된다. 따라서 이 민원 처리에 있어서 도로교통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주된 기관인 도로교통 안전에 관한 주된 주관 기관은 경찰청을 말하는 거예요. 경찰청의 도로교통 안전에 관한 정책적 판단이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그래서 경찰청의 어떤 그런 정책적 판단을 고려해야 된다라는 내용을 썼고요. 그리고 이제 신청이 우리 쪽의 주장, 뭐 통행권 침해되고 불편함 겪고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에 따라서 어쨌든 통행이 금지되고 있는 점, 그다음에 피신청인이 교통사고 피신청 경찰청이 여러 인명피해 뭐 연구자료 이런 거 통해서 없다고 답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보면 전용도로 통행 허용에 대한 상반되는 여러 가지 자료와 의견이 존재하여 도로교통에 관한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고 아까 동업안보인 것 같은데요.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고 피신청인 이는 이 민원과 관련한 헌법재판소 판결, 다양한 연구자료 등을 근거로 정책적인 판단을 하고 있으므로 어떤 위법 부당한 결정이라고 할 수는 없다. 정책상 판단을 요거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법한 건 아니죠. 법에 그렇게 정해놨기 때문에. 근데 부당하냐 아니냐는 저는 대단히 부당하다고 보는데요. 어쨌든 그래서 우리 라이더 신청인의 주장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살펴보면 신청인의 이륜자의 자동차 전용 통행이 금지되고 있어 여러 가지 불편과 통행권 침해되고 있고 무엇보다도 생명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빠뜨렸습니다. 어쨌든 침해되고 있다고 주장해서 이렇게 했는데 살펴보면 보충 의견에 따라서 근거들을 살펴보면 이제 신청인은 OECD 쪽에서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우리나라가 유일한 통행에 대해 주장하고 있으나 관련 연구원 등에서 자동차 전용도 통행 허용 여부 외에 각 나라의 이륜 자동차 운전자 운전 행태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를 지적하고 있고 일반 차량 운전자 대비 이륜 자동차 운전자 치사율이 높다는 뭐 사실 확인할 수 있었으나 어떤 피신청인 주장을 검토할 이륜 자동차 운행 현황에 관한 실증적 자료를 찾기 어렵다. 여기 실증적 자료.
이륜 자동차의 자동차 전용도로 등에서의 운행 현황에 관한 실증적 자료 찾기 어려. 이거 실증적 자료가 많은데,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없죠. 왜냐하면 못 다니고 있으니까. 해외에는 많은데. 그래서 어쨌든 찾기 어렵고 신청인도 실효적인 분석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니까 자동차 전용도로 통행 금지에서 실효적 분석을 필요하다. 그래서 자동차 전용도로 통행에 대한 피신청인 경찰청의 지속적인 검토와 분석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권익위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찰청이 조금 이거는 뭔가 아주 빼박인 증거는 없는 것 같긴 한데 신청인의 말이 맞을 수도 있으니 경찰청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검토와 분석해보는 게 필요할 것으로 판단은 된다. 라고는 좀 이야기를 했고 이에 대해서 이제 피신청에는 뭐 이렇게 이륜차 사고 취사율이 일반적으로 순으로 감소하고 행태에 관한 인식이 개선된다면 단계적 통행을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하고 이건 기존의 답변인데 그런 답변을 하고 있다 보니 우리 권익위원회가 도로교통제도의 주관 기관인 경찰청에게 추가적으로 조치를 요구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권익위는 판단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심의 안내한다. 그래서 심의 안내 우리가 이렇게 심의했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해서 제도 개선 여부에 대해서는 의견 없음. 네. 그다음에 법률 구조 여부에 대해서는 뭐 의견 없음. 그래서 이렇게 보고합니다. 7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답이 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 이걸 보시니까 어떤 제가 지금 팔뚝을 걷었는데 제가 약간 화가 나고 막 그러면 좀 웃는 습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화가 나면은 화를 내고 진짜 화가 나기 전에 조금 화가 났을 때 좀 황당하고 그러면은 조금 웃는 경향이 있는데 지금 댓글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많이 화가 나신 게 느껴지는데 근데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게 저의 약간 스타일을 이제 저희 여러분들이 좀 아실 수도 있는데 제가 이 국민권익위에 민원 신청을 할 때의 마음은 여러분 혹시 제 방송을 계속 보신 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한 10,000명 정도는 모여달라 라고 말씀드렸어요. 전용도로인데 그리고 그거는 뭐냐면 이게 그런 거잖아요. 지금 우리는 라이더, 신청인 그 다음에 피신청인은 경찰청 그리고 경찰청이 이 도로교통의 전용도로 관련해서는 주무부처예요. 주관기관이고 그리고 국민권익위는 이런 도로교통에 대한 전문기관은 아니다 보니까 경찰청이 이렇게 극렬하게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본인들이 나서서 이래라 저래라 하기는 부담된다. 이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뭐 권익위가 그렇게 판단을 한 거를 저는 대단히 아쉽지만 한편으로 뭐 이해 못할 바는 아니고요. 근데 이제 그러면 이게 아무 의미가 없느냐?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까 그 여러분들도 봤지만 실증 조사 결과가 좀 부족한 것 같다. 라는 내용 언급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런 자동차 전용도로 통행을 허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실증적인 자동차 전용도로 통행과 관련된 요거 제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한국교통연구원의 실질조사 결과의 의견이 대단히 유의미하다. 그래서 이제 통행에 대한 찬성, 우린 찬성인데 실증 연구 자료를 잘 보면 우리말이 맞다라는 게 드러날 거예요. 당연히. 그리고 운전 행태에서 발생하는 교통법규 위반 운전 행태 맞죠? 법규 신호 위반하고 과속하고 이러다 보면은 죽는 사고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사실 안전 장비는 얼마나 크게 다치느냐 적게 다치느냐의 문제라면 법규 위반과 이 난폭 운전, 과속 이런 거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니까 이 위험성에는 사실 안전 장비는 보조적인 거고 이게 이제 핵심인데 그러니까 교통연구원에서 담당하신 연구원님이 뛰어나신 분인 것 같아요. 조금 더 이해도가 높은 거고
그래서 이런 이륜자동차 제도와 비교했을 때 나라별 이륜자동차 사용 용도 관리 기준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그 다음에 뭐 등록을 하는지 신고를 하는지 그 다음에 이런 기준 뭐 배기량은 어떻게 할지 뭐 면허는 어떻게 할지 이런 거를 세부적인 요령을 같이 검토하면 된다라는 건데 이게 바로 그 실증 연구 자료를 시범 운영 요거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요거. 예. 그래서 오늘 방송은 여러분들이 이 시간까지 보시면서 권익위가 혹시라도 전용 도로를 통행하게 뭐 경찰청한테 명령은 못하고 권고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기대를 여러분도 하셨을 것 같고 저도 했어요 사실은. 조금 그렇게 전향적으로 개선 권고 제도 개선 권고를 해주지 않을까라고 한번 기대를 해봤는데 어쨌든 조금 제가 너무 첫술에 배부르려고 하지 않았나라고 제 스스로도 생각하고 그 다음에 뭐 좀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이거를 처음에 신청할 때 인원이 좀 아쉬웠어요. 솔직히 저는 10,000명은 모여달라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는데 한 2,000명. 근데 어쨌든 저는 이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2,344명 왜? 김영삼 외니까 김영삼님을 포함해서 2,343명의 4명의 라이더 참여를 해주신 라이더 여러분들께는 진심으로 제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반면 이거 참여도 안 하고 뭐 해봤자 안 되지 아니면 뭐 카페 같은 데다가 글 올렸더니 막 광고글 취급하면서 스팸 처리를 해버린다라든지 저를 이렇게 막 업자 취급하면서 인간적으로 저를 업자 취급하는 거는 진짜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륜차 업계에서 뭐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저는 변호사이고 제가 변호사 일을 하기에도 바빠서 죽겠어요 지금. 그래서 이런 활동을 하면서 가끔씩 제가 뭐 10,000원, 50,000원, 10만원 이렇게 받을 때 있는데 그거 받아서 엄청 적자예요 진짜. 안 하고 말지. 안 하는 게 훨씬 이득이지. 제가 소송을 하나 했을 때 받는 그 돈이 몇 천만 원은 되는데 이거 해가지고 몇 백만 원 받아서 그 일 몇 년씩 하고 제가 진짜 말을 하면 진짜 열받거든요 사실은. 근데 막 그 앵그리라이더 서명 받는 거를 업자 취급하면서 스팸 처리하고 금치거 설정해놓고 그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적극적으로 항의를 해주세요. 이거는 우리의 권리를 찾자라는 이 운동을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제가 마치 물건 팔아먹는 사람처럼 이렇게 응? 취급하는 사람들은 제가 진짜 그러지 마세요. 인간적으로 그러지 맙시다. 저는 이륜차 업자가 아니고요 변호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샜는데 그래서 저는 저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소송을 할 때는 원래는 소송비를 다 받아야 되는데 한 명당 몇 백만 원씩 받아야 되는데 원래는 최소 그거를 이제 여러 명이서 하면 한 몇만 원씩 하면 뭐 한 몇 백만 원 정도는 모이지 않을까. 그 다음에 뭐 1,000명이 모이면 1,000만 원이잖아요. 보통 소송 한 번 하는데 한 2, 3천은 들어요 최소. 그거를 비용을 좀 십시일반해서 내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돈벌이 하려고 하는 것처럼 몰아가는 거는 좀 대단히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본인이 어떻게 사는지에 대해서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응? 그래서 그 카페에서 장사를 하는 거를 이렇게 뭐 협찬을 하고 그거는 좋아요. 그렇게 하면 되는데 아니 라이더들이 권리를 찾기 위해서 서로 서명받고 그 서명을 언제 받는지를 다 서로 잘 모르니까 제가 어쨌든 그 권리와 관련된 서명을 언제든지 받을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드는데 제가 거의 한 돈을 얼마를 쓴 거야. 그 홈페이지 구축하는데 3천만 원 들이고 아무튼 그렇게 돈을 쏟아 부어 가면서 이 플랫폼을 만들어 놨더니만 이거를 광고라고 하고 막 그러는 거는 그렇게 생각하는 대표나 뭐 커뮤니티나 클럽장이나 카페장에게는 그 친한 분들이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정신 차리라고. 그 무슨 이게 상품 경쟁하는 게 전혀 아닌데
이렇게 조그만한 바닥에서 자기들끼리 패를 나눠가지고 싸우다가 이 모양 이 꼴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냥 요 정도 말씀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카페나 커뮤니티나 클럽에 어떤 라이더 카페로서의 공적인 책임을 방기하는 그런 운영진, 그런 카페장들한테는, 클럽장 이런 사람들한테는 계속 얘기를 하세요. 이거 그러지 마라. 뭐 하는 거냐 도대체. 그렇게 해서 어쨌든 근데 저는 뭐 제가 좋아서 이 활동을 하고 있기는 한데 저의 이제 고충을 조금 말씀드리려면은 아니 처음에는 그런 구글 시트나 이런 설문조사로 사람을 모았더니 너무 전파가 안 돼. 예,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앵그리 라이더라고 하는 서명을 주로 모을 수 있는 홈페이지를 구축을 해놨고, 그래서 그 홈페이지에 회원 가입을 하시고 다 권리 주장과 관련된 서명만 올라와 있어요. 거기는 무슨 상품 팔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물론 나중에 이런 홈페이지가 제대로 돌아가려면 직원도 뽑고 뭐 이러려면은 수익 활동을 해야죠. 그래서 그 카페에서 뭐가 남아야지 직원들 월급을 주면서 우리가 인력을 쓸 거 아니에요? 지금은 처음에는 좀 월급도 주면서 몇 명을 쓰다가 지금은 다 못 써요. 이제 이게 돈이 안 모이니까. 그래서 그냥 지금 자원봉사로 저의 자원봉사와 그다음에 법무법인 즈음의 스탭들이 희생을 하면서 지금 이걸 끌어가고 있는데 제가 이걸 뭐 언제까지 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좋아서 하는 일이니까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는 거는 제가 돈을 벌기 위해서 이 일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는 제가 이 일을 하지 않고 변호사 일에 집중하는 게 맞아요. 제가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지는 않죠. 근데 저는 그렇게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쵸. 저도 돈을 버는 거를 싫어하지 않거든요. 당연히 이 회사 일을 열심히 해서 회사를 키워야 되는 어, 저도 임원이거든요. 법무법인 지음에서는 담당 파트너로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요. 진짜. 그래서 제가 주 7일 일을 하는 게 회사에서 본업에 충실하지 않은데 제가 이런 일을 하면 저 잘려요. 저도. 음, 본업에 엄청 충실하면서 시간을 쪼개가면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이 알아주시고 저를 의 방송을 계속 보는 분들은 알 텐데 잘 모르는 분들이 잘 모르는 소리 하면 그냥 지나가지 말고 좀 따끔하게 혼내주세요. 저를 대신해서 이렇게 하시고 그 자, 후속 방향은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2,344명의 라이더들이 권익위에 고충민원 신청을 한 것에 대해서 권익위는 뭐 열심히 들여다보긴 했지만 어쨌든 한 발 더 나아가지는 못했어요. 그러면 이게 뭐 실패냐? 저는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 권익위가 조사한 내용들의 곳곳에 한보 전진한 것들이 있어요. 지금 보면 실증 조사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경찰청이 근데 경찰청 스스로도 단계적 통행 허용을 검토하겠다라고 본인들이 이렇게 썼잖아요. 이거는 사실 예전의 스탠스에 비해서는 상당히 앞으로 개선된 것이다. 라고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보는 거고, 제가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 전용 도로를 통행하기 위해서 고속도로도 마찬가지인데 다시 한번 제가 보여드리자면 어, 여기 이제 법령이 밑에 나와 있는데 쭉 내려가서 결국은 법을 바꿔야 돼요. 요거 여러분들 아시죠? 도로교통법 63조 여기 보면 관계법령 별지 있구나. 별지는 별도로 붙어있는 종이를 말하죠. 예, 별지. 예, 요거를 바꿔야 되는데 요거 저는 법을 바꾸는 작업을 할 겁니다, 여러분. 근데
할 건데요.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오늘 제가 속이 제가 좀 속이 안 좋아가지고 오늘 하루 종일 조금 거북스럽더라도 양해 바라겠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이거를 찾아야 돼. 제가 오늘 국회를 아침에 갔다 왔는데요. 이거다. 국회를 가서 국회의원 보좌관에게 제가 설명을 한 자료를 한번 오늘 이렇게 또 여러분들 만나 뵌 김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어요 지금. 네? 자, 요거예요. 오늘 날짜로 제가 그 의원실에 가서 설명을 했어요. 그 왜 이거 배경을 조금 설명드리면 사실 저는 제가 그 변호사 일을 하면서 저를 검색해 보면은 제가 일하고 있는 법무법인 지금 홈페이지도 뜨고 그러는데 저의 주 분야가 이제 소송도 하지만 소송에서는 이제 형사랑 행정 소송을 제가 좀 많이 최근에 하고 있는데 저의 주 요즘에 주 업무는 사실 대관이라고 해요. 대관. 관청을 대관이 이렇게 어디 장소 빌린다라는 게 아니라 관청을 상대한다라는 의미에서 대관 업무를 주로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하거나 이러다 보면은 그런 정부 부처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제재, 과징금이나 시정명령이나 아니면 이행강제금이나 영업정지나 이런 걸 당할 때도 있고 또는 내가 마땅히 할 수 있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인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해줘야 되는데 법에서는 해주라고 돼 있는데 공무원들이 막 이 핑계 저 핑계 이거 검토해야 돼요 저거 검토해야 돼요 이러면서 계속 미루면 그로 인한 피해가 막심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규제나 인허가 문제나 이런 것들을 잘 합리적으로 풀어가기 위해서 공무원들을 설득하고 또는 공무원들을 직접 설득이 안 되면 국회를 통해서 설득하고 이런 거를 이제 대관 업무라고 하는데 저는 이제 그런 업무를 요즘에 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국회나 이제 정부 부처 광화문 청사나 세종 청사나 국회 여의도 의사당이나 아니면은 이런 데를 들락날락 하고 그런 거를 이제 외국에서는 로비스트라고 하죠. 로비스트가 이제 로비를 걷는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그 국회의원들이나 공무원들이 걸어갈 때 옆에 같이 걸어가면서 왜냐면 그분들 너무 바쁘니까 같이 걸어가면서 필요한 얘기를 해서 업무를 풀어내는 거, 해결사. 이게 이제 돈을 주고 하면은 나쁜 놈인 거죠. 돈을 막 그러니까 그 돈을 주고 뇌물을 주고 하면은 나쁜 로비스트인 거고 아주 좋은 그런 정책 아이템을 들고 가서 합리적으로 설득을 해서 그 의뢰인의 어떤 이익을 관철시켜주면 좋은 로비스트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는 업무가 바로 그런 로비 업무, 대관 업무를 하다 보니 근데 이거를 국문으로 바꾸면은 청원 이런 거예요. 맞잖아요. 우리가 내가 이걸 해야 되는데 도와달라, 하게 해달라라는 청원. 이게 이제 로비를 우리말로 바꾸는 건데 신청 청원을 대신 해주는 대리인, 신청 청원의 대리인이고 바로 지금 오늘 우리가 요구했던 국민권익위 요거 한번 볼게요. 다시 한번 여기도 보면 이륜자동차 전용도로 전면 통행금지 개선 사실은 민원 신청인 거잖아요. 예. 바로 제가 이런 민원 신청 로비를 한 거예요. 권익위에. 근데 권익위에서 한 큐에 해결을 해주진 않았지만 저는 희망이 있다, 의미가 있었다라는 거는 권익위의 그 검토 회신문에 적어도 이 자동차 전용도로 통행을 허용을 할지 말지를 결론 짓기 위해서 실증 조사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주었고요.
그러면 제가 이제 요거를 오늘 같이 보여드리는 건데, 오늘 제가 다른 업무 때문에 국회 갔다가 좀 시간을 빼서 의원실을 만나서 자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도로교통법 63조 57조는 고속도로 등 통행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그렇게 해서 이거로 인한 문제는, 제가 이게 무슨 라이더들 좋은 일만 하자라고 하면 절대로 국회에서 안 도와주거든요. 명분이 없잖아요. 도와줄 명분이. 아까 보면은 일륜차 운전자들은 아니 일반 운전자들은 3천만 명인데 그 라이더들은 몇십만 명밖에 안 되니까 너무 소수예요. 그래서 라이더들 얘기만 들어주십시오라고 하면은 씨알도 안 먹히고, 그래서 어떤 공익적으로 명분 있게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제가 생각을 해서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보행자 안전 측면에서 필요 이상으로 많은 이륜차들이 자동차 전용도로 대신에 시내도로 통행하니까 그 과정에서 횡단보도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노약자 어린이 보행자 사고 위험성이 증가되고 된다. 그래서 관련된 기사를 했죠. 막 사람이 이렇게 죽거나 다치는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운전자 안전, 이거 여러분들 너무 잘 알잖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게 되게 핵심적인 것 같아요. 보면은 그 안전 측면에서 2023년 전수조사를 했는데 이륜차 사망 사고가 136건인데 너무 안타깝죠. 근데 보면 단일로가 도로 면적이 훨씬 넓고, 여기 단일로와 그 다음에 교차로 이렇게 있어요. 근데 당연히 단일로가 훨씬 더 넓은 면적이지만 단일로에서는 55건 발생했고 교차로에서는 79건이에요. 면적이 훨씬 좁은 교차로에서. 여기 밑에 여기. 중상자도 마찬가지. 23건인데 그 중에 교차로는 18건, 단일로 5건. 압도적으로 교차로가 위험한 거. 근데 이거 여러분은 경험상 알잖아요. 이렇게 압도적으로 위험하게 지금 해놨다. 그래서 교통 안전을 저해하고 있다. 첫 번째. 두 번째, 원활한 소통도 저해한다. 맞잖아요. 여러분들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원활한 소통을 저해하다 보니, 예, 자동차 전용도로를 못 가고 일반 국도 우회하다 보니 급해지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더 먼 거리를 통행하는 과정에서 더 많은 위험에 노출되고, 또 더 먼 거리를 오래 운전해야 되니까 시간에 쫓기는 그런 배달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레저 라이더도 마찬가지로 내가 멀리 빨리 가야 되는데 지금 늦었는데 나 아침에 늦잠 자가지고, 그럼 신호위반 가속할 가능성이 높아지죠. 당연히 빨리 가야 되니까. 그래서 원활한 소통 저해된 결과 사고 위험성 증가된다. 예. 그러니까 신호위반하고 뭐 막 과속하고 하다가 횡단보도를 해서 신호위반해서 막 보행자를 쳐 죽이고 죽은 사람도 너무 안타깝고, 또 이 배달 기사도 사실 고의가 있었던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사실은 빨리 가려고 이렇게 빨리 가야 되는데 배달해야 되는데 이러다가 이제 사람 치어 죽이고 감옥 가고, 이게 무슨 진짜 난리냐고요. 너무 속상하고, 이거를 우리가 그냥 단순히 무슨 불편함의 문제? 그런 건 아니에요. 이게 불편하고 무슨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생명, 신체의 자유, 생명권, 하나뿐인 생명권을 다 같이 침해받고 있는 거예요. 멍청한 공무원들 때문에. 제가 진짜로 이렇게 막말하는 거 싫어하는데, 진짜 멍청한 공무원들과 무책임한 정치인과 참여하지 않는 시민들의 합작품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 말에 틀린 게 있나요? 라이브 중에 유튜브 광고가 떴나요? 좀 보세요. 좀 광고 이게 광고 수익이 얼마 안 됩니다. 한 달에 20몇만 원 되던데. 그러면 그냥 조금 참았다가 다시 보면 되죠. 뭘 또 선을 넘는다고 해요. 진짜. 진짜 그러지 맙시다. 저 지금 힘들어요. 지금 11시 반에 이게 일도 못하고. 저는 지금 이거 방송 마치고 또 일해야 돼요. 저는 지금 일 다 못해가지고. 밑에 메신저에 계속 지금 일 뜨고 있는데, 무슨 광고 좀 뜬 거 가지고 저한테 또 뭐라고 하십니까? 아무튼 좀 예민해요. 나 지금. 예민하다. 아, 오늘
예민한 날입니다. 예. 그래서 다시 그래서 어쨌든 이런 거예요. 이 잘못된 제도 때문에 모두가 피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모두가 피해를 보고 있고 그 피해를 받는 것을 우리 스스로 개선할 수 있게 자, 제가 개선 방안에 대해서 제안을 했어요. 오늘 국회의원실 두 군데 돌았어요. 이거 가지고. 개선 방안. 자, 1안. 자, 20대 국회 때 김학용 의원이 발의했던 거 합시다. 심플해요, 이거는 그냥. 근데 저는 요거에 대해서는 조금 그 김학용 의원이 발의했던 게 이제 요건데 그래서 뭐 운전자 그러니까 자동차의 어떤 요거 이게 원래 현행법이고 단서를 신설해서 요렇게 배기량이 260cc를 초과하는 이륜차는 통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저는 요거는 반대. 왜냐하면 260cc로 하면은 대부분의 그 배달 이륜차나 과반수 넘는 이륜차는 전용도로를 여전히 못 가요. 나는 그거는 저는 공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현행법상 그 중형 이륜차 이건 대형 이륜차인데 중형 이륜차도 자동차 전용도로 정도는 좀 가게 하는 게 맞다. 그래서 요거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 이하는 뭐냐면 일정 교육을 이수하는 운전자라도 좀 열어줘라. 그러면 예. 그 참고로 현행 이륜차 운전면허의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정리한 건 이거예요. 그 현행 이륜차 운전면허는 이종 소형이랑 원동기 장치 자전거인데 지금 여러분들도 다 면허 따서 따신 분들 알겠지만 도로주행 시험도 없이 막 면허를 줘요. 일반 차량 일종 보통 이런 거는 면허 취득하기 위해서 장내 기능 시험 본 다음에 도로주행 연수도 보고 룰 시험 다 봐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안 보죠, 이륜차는.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위에가 또 이렇게 위로 좀 안 올라가는데 그러면은 아니 훨씬 더 위험한 이륜차를 타는데 도로주행 시험도 안 만들어 놓고 연수도 안 시켜줘. 뭐 알아서 타다가 막 어린애들이 자기들끼리 동네 형한테 배우다가 잘못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렇게 제도를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무슨 이륜차 탓만 해. 위험하다고. 아니 자기들이 안전하게 탈 수 있는 제도를 안 만들어 놓고 그 어쩌다가 보이는 그 신호 위반하고 과속하는 그거 하나 탁 콕 집어 가지고 모든 이륜차를 막 악마화해 버리고. 그죠? 뭐 어떤 특정 집단을 악마화하고 매도하는 거 그거 되게 안 좋은 습관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막 그 선비처럼 행동하면서 경찰청이나 뭐 국토부나 또는 국회의원들이 그런 얘기하면 제가 엄청 뭐라고 해요. 뭐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응? 당신들이 일을 똑바로 안 해가지고 되게 진짜 앞날이 창창한 청소년들이 오토바이 배우다가 잘못 조작해서 죽고 또는 어린 마음의 객기에 조금 그런 난동을 조금 난동이란다. 그런 잘못된 길을 가기도 하잖아요. 그 뭐지? 제가 좀 피곤해가지고 그 폭주족. 사실 폭주족도 이륜차의 문제가 아니라 애들의 문제죠. 애들이 모여서 달리는 거 아니에요. 제가 어제 운전하다가 그 폭주를 하고 있는 아이들 자전거를 타고 막 또 폭주를 하고 있더라고요. 6명이서 도로를 점거하고. 그러면 자전거 금지 시킬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청소년들이 이륜차를 입문을 하는 애들이 제대로 배울 수 있게 교육을 하고 걔네들을 안전 교육을 시켜서 그거 안전하게 타게 배려해 주지를 못할 망정 어른들이 돼가지고 애들 욕하고 말이야. 저는 진짜 우리나라 참 갈 길이 멉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제가 다시 한번 이걸 보여드리면 제가 오늘 국회에 두 의원실에 가서 제안을 했어요. 자동차 전용도로 제도를 개선을 해야 된다. 이륜차. 이거를 원래 제목을 이륜 자동차 전용도로 통행 이렇게 하면은 보좌관들이 거들떠도 안 봐요. 그거 왜 해야 되냐고. 그래서 이렇게 제가 마사지를 했습니다. 제도 개선을 통해서 교통안전, 원활한 소통을 확보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내용은 전용도로 통행 시켜달라는 건데 어쨌든 뭐 제 말이 틀린 말이 없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제가 좀 설명을 해봤는데 자 국회의원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머리가 엉망이네 여기 보니까 그
표를 먹고 사는 다들 사람은 다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국회의원들은 다음 국회에도 본인이 국회의원 회관에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오늘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 자기가 확인해 봤는데 어떤 보좌관은 아까 그 경찰청에 있는 사실은 제가 이거를 미리 좀 얘기를 하고 간 의원실의 보좌관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가 확인해 보니 일반 운전자들은 3천만 명인데 이륜차 타시는 분들은 몇십만 명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이거 이륜차 편 들었다가 나중에 잘못되는 거 아닌지 걱정된다. 솔직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뭐냐? 근데 더 중요한 거 이거 아까 권익위 민원 신청했을 때 2천 명 했잖아요. 신청. 이거 제가 국회 청원을 하는데 2천 명이 신청하면 저 안 할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약속하는데 1만 명 이상이 앵그리라이더 홈페이지에서 서명을 해주셔야지 제가 가서 뭐 좀 비빌 수가 있어요. 이거는 제가 논리적으로 아무리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해도 힘의 논리. 그래서 제가 이거 해도 안 된다라는 말을 저는 하고 싶진 않은데 저는 할 건데 여러분들이 참여하지 않으면 제가 굳이 왜 저 혼자 바쁜데 저도 바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열심히 제가 지금 이미 하고 있는 뭐 95데시벨 소송이나 이런 소송들은 제가 다 마무리를 할 건데 전용도로 통행이나 이런 입법과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의 참여 없이 저 혼자 하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1만 명을 넘기는 청원인단이 모이면 제가 그때 법안을 들고 의원실에 당당하게 걸어 들어갈 거예요. 네, 1만 명 모아왔다. 응? 여러분 그 보좌관님이 지난번에 보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 적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만 명이 모여서 하나의 목소리를 내는 것은 무서운 일이에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10만 명이 모여서 목소리를 낸다? 대선에도 개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예요. 제가 이런 정치권에도 많이 이렇게 오며 가며 돌아가는 사정을 보면 다수가 이기는 거는 맞는데 소수가 다수로 이길 때가 있어요. 바로 시끄러운 소수가 되면 돼요. 시끄러운 소수, 결집된 소수는 흐리멍텅한 다수를 이겨요. 왜냐하면 다수가 가만히 있으면 수를 잘 모르거든. 이게 누가 뭘 원하는지 국민의 뜻이 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결집된 소수가 막 시끄럽게 으쌰으쌰 하고 신청을 하고 안 하고 항의를 하고 막 이러면 그러면 여기가 다수인가 보다. 여기 말을 들어줘야 되겠네 라고 정치권이나 공무원들이 반응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은 엄청나게 돈을 풀든가. 근데 우리가 뭐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앞으로 그 앵그리라이더를 검색해서 들어오면 서명합니다 게시판에 자동차 전용도로 고속도로 관련된 서명하는 란이 있어요. 거기에 회원가입하시고 서명을 클릭하세요. 그리고 혼자서만 하지 말고 주위에 퍼뜨리세요. 그리고 주위에 퍼뜨렸는데 이거 뭐 광고라고 어쩌고 저쩌고 한다? 싸우세요. 거기도 그냥 물러나지 말고. 잘못된 길로 갈 때 그냥 깨갱하면 그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이 자기가 맞는 줄 알아요. 자기가 뭐라도 된 줄 알고. 그래서 회원들 무서운 줄 알아야 돼요. 시민들 무서운 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정당한 행위를 방해하는 사람들 저희 게시판에다가 신고해 주세요. 그 앵그리라이더 자유 게시판에다가 어디 카페에다가 이거 글 올렸는데 뭐 어떻게 됐습니다 라는 거를 쭉쭉쭉쭉 올려주세요. 제가 내용 증명 보낼 테니까. 우리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지 못하게 그렇게 여러분들이 활동을 해서 그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통행 서명인단이 지금 한번 보면 제가 한번 찾아볼 건데 어디 보자. 여기 앵그리라이더 서명 페이지를 잘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걸 뭐 굳이 커뮤니티용으로 쓸 필요 없어요. 그냥 서명만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은. 네. 그래서 이거. 지금 시간이 벌써 11시 반인데 힘드네요. 저도 조금 체력이 딸린다. 여기 보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국회에
동의 청원 받고 있어요. 요거 청원 동참하기 클릭하면 국회 홈페이지로 넘어가서 요거 국민 동의 청원 일단 하시고, 이건 국회에서 하는 거고요. 6,800만 하셨네요. 좋습니다. 하시고, 그 다음에 이게 근데 지금 보면은 7월 25일까지 5만 명이 모이지 않으면 청원서 폐기돼요. 요거 폐기되면 제가 요거까지는 제가 해드릴게요. 이거는 진짜 우리 사람이 죽어나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요거 폐기가 되면 제가 여기 앵그리라이더 서명하기에 보면 지정차로 제 두 번째 거 요게 사실은 회원 오케이, 회원 네, 여기 보면 지금 요 참여자 수가 우리 앵그리라이더 홈페이지에 서명하신 분들의 참여자 수예요. 981명. 요게 많이 모여주면 제가 요걸 가지고 국회의원실에 또 찾아가서 청원 좀 이 청원 소개를 의원이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청원 소개 좀 부탁을 할 거고. 근데 이것도 어쨌든 많이 해야 돼요. 900명밖에 안 했는데 요거를 꼭 서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 서명하기에 첫 번째 고속도로 전용도로 통행 요게 지금 보면은 참여자 수가 447명인데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2017년부터 구글 설문지를 통해서 답변을 모았고 얼마 전에 확인해 보니까 3만 명이 넘었는데, 이게 구글이 너무 어렵다고 하도 난리를 치셔가지고 저한테 뭐라고 막 뭐가 어렵고 뭐 막 이러셔가지고 제가 요것도 여기로 통합을 했어요. 홈페이지로. 그래서 구글 설문지 답변은 이제 안 받고요. 여기에서 그 회원 가입하면 맨 밑에 여기 서명하기 빨간 버튼이 하나 뜰 거예요. 그럼 여기에 서명을 클릭을 한 번만 하면 돼요. 그래서 회원 가입할 때 조금 번거로우시더라도 한번 회원 가입하시고, 회원 가입을 시키는 취지는 여기에 모여야 될 거 아니에요. 회원들이 많이 모여야지 계속 결집된 목소리를 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앵그리라이더는 철저하게 권리를 찾는 활동만 할 거예요. 다른 거 할 시간 없어요. 저는 어차피. 네. 그리고 앵그리라이더 스토어는 우리가 나중에 그런 수익 활동, 그런 뭐 직원들 채용 같은 거 하고 뭐 이런 거 하려면은 나중에 뭔가 굿즈 같은 거를 팔아야 되는데, 굿즈를 만들어야지 파는데 만들 시간이 없어요 지금 제가. 그래서 이거는 아마 당분간 못 쓸 것 같고, 그냥 커뮤니티에 여기에 우리의 정당한 활동을 방해하는 사람들 제보 좀 해주시고요. 여기다가 그 다음에 어쨌든 아까 다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명을 해주셔야 합니다. 서명. 네, 여기에 요거 서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혹시 우리가 단체로 도저히 안 되겠어서 소송해야 되겠다라고 싶으면 여기 단체 소송. 그래서 요게 보면 우리 도로 뚫기 운동이라고 해서 일반 도로 통행 못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지금. 그래서 제가 의정부 서부로 같은 경우는 통행을 할 수 있게 우리가 승리했고, 보령 해저 터널은 조만간에 선거 앞두고 지금 마지막 막바지 싸움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종로 팔각정 조만간에 소송 이제 이거 제기해가지고 변론기일 열리고, 이거는 진짜 소송이고, 이거를 제가 소송을 맨입으로는 못해요. 왜냐면은 제가 일을 하려면은 제가 저의 시간을 써야 되고 저의 소속 변호사들 투입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거 완전 다 적자거든요 지금 저 하고 있는 거. 진짜 제가 일을 한 게 진짜 한 10억 원어치는 일을 한 것 같은데 모인 돈은 한 몇백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한 몇천 되려나 이게? 몇백이겠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소송 여러분들 각자 속한 그 곳에 소송도 좀 참여도 하시고, 그렇게 해서 권리를 우리 손으로 직접 찾겠다라는 분들과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당분간. 네, 언제까지 할지는 모르겠네. 아니, 그러니까 그럼 이미 1만 명 넘은 거 아닌가요의 의미는 제가 말하는 1만 명은 앵그리라이더에서 1만 명에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3만 명이 왜냐면 그분들은 2017년부터 했기 때문에 자기가 했는지도 사실 잘 기억도 안 나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국회에 가지고 갈 때는 제가 합칠 건데, 일단 앵그리라이더에서 적어도 1만 명은 서명을 해야지. 그러면은 기존에 모아놨던 3만 명과 앵그리라이더에서 1만 명 합치면 4만 명이잖아요. 4만 명. 그래서 4만 명, 뭐 더 좋으면은 2만 명 더 해가지고 한 1만 명 더 해서 5만 명. 이렇게 국회에 들고 가면
5만 명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요거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게 되는 거에 따라서 국회의원실에 후원도 하고 만 명이 만 원씩 후원하면 1억 원이잖아요. 국회의원이 1억 5천만 원의 그 후원금 한도 못 채우는 의원들이 수두룩해요. 만 명이서 만 원씩만 후원을 해도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이런 정책을 도와주는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국회의원 후원도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권리를 우리가 되찾아야 된다라는 게 오늘 저의 결론인데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맨입으로는 안 됩니다. 네. 최소한 제가 하고 있는 활동들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 주위에 퍼뜨리고 손가락으로 참여하든 아니면 소송 비용을 납부하는 방법으로 만 원이든 5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아니면 최근에 이륜차 그 안전운전자 협회는 500만 원을 본인들이 모아서 종로구 소송 같은 경우를 저희한테 500만 원 딱 해서 아 이거 저희 종로구 소송에 저희는 단체로 참여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단체 카페 차원에서 아예 참여하시면 더 좋죠 저는 그러면 큰 카페가 예를 들어서 뭐 할리나 BMW나 듀카티나 뭐 스크램블 그 트라이엄프나 이런데 이용자 카페에서 본인들이 그 카페 회원들이 회비를 딱 모아서 한 몇백만 원 만들어서 우린 이걸로 소송 여기 뚫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저는 웰컴 거기는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서로가 서로를 도와서 으쌰으쌰 같이 해도 모자랄 판에 우리가 서로 내부에서 다투고 총질하거나 그럴 시간이 없다. 바쁘다 서로. 그럴 거면 하지 말아라 차라리 그냥. 이상 오늘 방송 마치고요.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는 거 오늘은 정말로 제가 미리 준비한 거 없이 그냥 자료를 읽어드리고 해서 조금 방송이 루즈하긴 했지만 뭐 다 좋은 게 있으면 나쁜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좀 평소에 마음속에 담아뒀던 마음을 그냥 속 시원히 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늦게까지 보시면서 붉은 수단님 나는 다 했군. 그렇게 나는 다 했군 하고 만족하면 안 된다니까요. 주위에 퍼뜨리세요. 얼마나 퍼뜨렸는지. 그래서 주위에 10군데, 20군데, 100군데 1인 1당 100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있는 잘 모르는 또는 아는데 뜨뜻미지근한 사람들과 싸워서라도 데리고 오세요. 그래야지 우리가 뭘 하지.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야근하러 갈 테니 여러분들은 좋은 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 힘들다 진짜.